오늘 시총이 줄줄이 하락이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 3% 뭐 하락은 기본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감리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소식 들리는데 잠시 전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예, 일단 뭐 예전에는 다시 또 뭐 넘어가는 듯한 좀 움직임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 삼성 쪽과의 뭐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갔었죠. 점점 이제 회복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또다시 감리 이야기가 아침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합니다. 또다시 좀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동반 하락이고 바이오주 같이 하락이고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대형 중소형주 모두 다 약세 흐름이 오늘 목요일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 볼 텐데요.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이제 국감 굉장히 야당이 벼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올 가을 열리게 되는데요. 핫 이슈 15개에 대해서 각종 이슈가 쌓여 있습니다. 15개의 큰 전투를 치른다는데 최저임금, 국민연금, 부동산 등의 경제정책에서 경론이 예고되고요. 규제혁신이나 남북경협 등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나 중국 증시 앞으로 한 20분가량 남았는데 봐야 하겠고요. 뉴욕 증시 마감도 봐야 되겠고 오늘 국내 증시 아주 두드러지게 봐야 되겠는데요. 3대 지수가 뉴욕에서는 터키 리스크가 여전히 꺼져지지 않고 기술주 약세로 나스닥이 1.2% 하락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리라화의 반등에도 터키발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다. 자, 미국에서 시작된 제재에 터키가 맞불 작전을 나타냈고요. 맞불 관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다 미국에서 추가 대북 제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드러지 하락은 한두 가지 이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 터키 그리고 또 오늘 금, 아연, 구리 상품 가격의 줄줄이 약세 모두 다 또 합쳐진 듯한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시황이 그 어떤 때보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전에는 터키면 터키, 뭐 중국이면 중국, 러시아면 러시아 하나의 이슈에서 저희가 그쳤다면 사실 엊그저께 저희 화요일 날 한국 시장 장 끝나고 그때부터 터키 쪽 환율은 오히려 안정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다 올랐는데 수요일 날에는 뭐 터키 여전히 뭐 환율은 굉장히 괜찮았고요. 한데 이제 터키 환율은 터키 환율인데 이제 또 중국이 또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또 약세가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중국 증시가 거의 또 신저가 근처에 좀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는 또 중국발 이슈 때문에 미국이 좀 빠졌고 오늘 한국 증시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또 약세가 되니까 다른 신흥국들도 또 흔들리고요. 신흥국들이 흔드니까 상품 시장 전체적으로 뭐 구리 가격 같은 경우 이제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연이어서 이제 막 이게 하나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게 또 터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 계속해서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해서 경협주 한번 전망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대북주들은 일단 단기적인 호재는 나왔죠. 어저께 이제 8.15 광복절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북과 관련된 좀 강경한 의지를 펼치면서 오늘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현대 로템도 그렇고 대아티아이도 그렇고 아침에 굉장히 센 모습들을 약세장에서 두드러져요. 테마 형성하고 보여줬습니다. 있어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좀 음전한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대북주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아까 전에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제재도 있고 또 중국과의 신경전도 여전히 펼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과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저희만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주변 국가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확연한 호재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강세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로템이 7%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약세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이 더 좀 돋보이지 않나, 더 눈에 띄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 이슈에 맥을 못 추던 한화케미칼, OCI, 태양광 업체들이 악재가 현실화됐습니다. 태양광 업계의 중국발 악재 충격이 현실화됐는데요. 이 보조금 삭감 등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수요 둔화로 실적 둔화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태양광 규제 정책이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났는데요. 거기다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인 중국의 수요가 절반가량 증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하나케미칼의 태양광 사업 부분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OCI에서 케미칼 부분의 영업이익은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이 수익성을 급감시켰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락도 실적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2분기 실적이 반영된 기간이 약 한 달에 불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감 실적의 충격이 너무 큰 것 아니냐라는 우려 나오고요. 이런 규제안 발표로 중국의 태양광 수요가 위축됐고 곧바로 제품 가격 둔화로 연결되었어요. 네, 일단 뭐 하나케미칼은 이제 아무래도 태양광 쪽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죠. PVC 가격은 좀 나쁘지 않고요. 또 폴리실리콘 가격도 생각보다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중국에서 태양광 보조금 삭감한 게 너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케미칼이 현재 기준 PBR 0.5배 정도로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절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실적 PER 실적으로는 5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올해 3, 4분기 때 실적 악화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현저한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네.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케미칼은 지금 당장 저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보유자분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현재 아마 손실이 좀 많이 나셨을 겁니다.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순자산 가치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케미칼뿐만 아니라 하나건설 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약간 성장에 대한 부담스러운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한 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하나케미칼보다 더 저평가 국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한화 모두 5, 6%씩 하락이고요. 업계는 중국발 악재 충격이 추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네. 가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나선데요. 네. 단기적으로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업계 측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삭감 등 이 규제가 시작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요가 급감하고 실적이 바로 체감이 되고 있고요. 네. 거기다 세계 최대의 시장이 중국에서 이 태양광 시장의 위축이 한국까지 영향을 매우 미치고 있네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이게 눈에 띄어요. 네. 바이오 업체들이 다 줄줄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두드러지는데요. HLB 생명과학입니다. 리보세라닙의 권리 400억 원의 양수로 국내 1위의 위암 3차 치료제 부각되고 있고요. 글로벌 바이오 기업 이 도약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 상승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하나 좀 저번 날에 좀 떴었죠. 화요일 날에 떴었는데 장중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보셀라닙 자체는 원래 임상 3상 진행 중이었고 성공률이 굉장히 좀 높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약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파이프라인 경구 투여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 HLB 생명과학 자체가 꾸준하게 매출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수입원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장에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이 지금 다른 바이오 종목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안정적인 사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금일만 하더라도 5%에서 10% 이상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고 또 신약 회사들 중에서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많은데 예.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모회사인 HLB가 이제 R&D 회계감리 이슈 등등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HLB 자체는 좀 변동성이 좀 크기는 합니다만 예. HLB 생명과학은 이번에 그래요. 얻은 네. 그 권리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한 바이오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4월 10일이었나요? 금감원에 네. 지금 테마감리 착수 계획이 발표한 이후에 바이오 기업들은 30%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정 그 제표 공시가 완료됨으로써 테마감리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나온 표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용 부분 어떤 종목들이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나 보여드립니다. 오스코텍이 4년 연속해서 영업적자의 우려를 탈피했습니다. 자, 내용 보실게요. 메디포스트도 4년 연속 적자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차바이오텍은
감사 의견에서 한정에서 적정으로 전환됐고요. 바이오니아와 이스웹제스가 과거 재무제표 수정으로 4년 연속의 적자는 맞지만 기술특례 상장업체이므로 관리 종목 이슈와 무관하다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인스트론바이오는 역시 기술특례 상장업체로 과거 재무제표 수정으로 인한 연속 영업적자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부담이 됐던 이 금감원의 감리가 조금 수정됨으로써 한시름 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시름 좀 많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최근에 워낙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반영하지 못한다. 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일부 악재들이 없어진 상태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현재보다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최소한 20일선 돌파를 해줘야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재탄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하시다가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들어오시는 편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체의 테마 감리 착수 이후에 30% 가까이 떨어진 바이오주들 재무제표 수정을 통해 한시름 놓여진 그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